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천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그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천과 더불어서 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던 어떤 지역이 여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 들어서 교통에 많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어떤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군 단위에서 이제 시로 승격이 된 경기도권에서 맨 마지막에 시로 승격이 된 도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27개의 시 4개의 군이 있었는데요. 이 4개의 군 자체가 원래 이 경기도권에서도 이 동남권에 해당이 되는 이쪽 이 동쪽이죠. 동쪽에 해당이 되는 그 자연보존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많이 이제 군 단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주군이고, 바로 여주군 바로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데가 양평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평군, 그리고 북부 쪽에 해당이 되는 이제 연천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로 승격이 된 동네가 여주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로 승격이 되기까지 어떤 많은 어떤 변화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로 승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어떤 이 도시가 군에서 시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이제 보면은요, 아무래도 가장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판교 쪽에서 현재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이 경강선이 이제 2016년도에 개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의 개통에 따른 어떤 역세권 개발 이런 바람이 불면서 인구 유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 IC 고속도로 IC가 영동고속도로였었어요. 영동고속도로 하나, 그 여주 IC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여주 IC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현재 그 양평에 옥천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쪽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에 이제 IC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IC가 한 3개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제2영동 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원주까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주까지 개통이 되면서 또 IC가 또 한 2개 정도가 더 들어오면서 IC가 원래 하나에서 한 6개 정도 IC가 늘어나는 어떤 교통의 가장 핵심 축으로 교통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경강선이 2010년도에 개통이 됨으로 해서 역세권이 능서역하고 이제 여주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바람이 불었고요. 그 더불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IC가 많이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여주라고 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대단위의 어떤 개발 유입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기업으로 인해서 생산활동 유발 효과라든지 어떤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뭐 평택이라든지 뭐 아산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대도시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어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이제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여주 바로 앞쪽에 여러분들하고 그 이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같은, 어떻게 보면 여주하고 이천은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연 보존권역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여주 이제 이천 시청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대기업 유치가 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그래서 현재는 이천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이상의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된 어떤 기업 도시로 발돋움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좀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역사하고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컨셉이 좀 많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가 여주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도 전에도 제가 이천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또는 교통이 IC가 새로 생긴 부분이죠. 새로 생김으로 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도시지역권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요소가 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각 지자체마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주가 과연 어느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개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 항상 보면은 숲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숲이라고 보는 것은 숲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여주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눈여겨보고, 그리고 요소별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는 국지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 투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용도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개발이 된 땅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땅들, 그리고 개발될 땅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만큼의 공급량이 존재함으로 해서 향후 교통망이라든지 어떤 개발 여건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용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렇게 자연 환경 보전 이제 4가지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도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은 3.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체 면적분 중에서는 엄청나게 적은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 땅이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포함된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면적을 개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도시지역이 한 5%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면적이 한 3.8%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면적이 더 적은 것으로 여러분들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주거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공업지역, 이렇게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도시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땅을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주변 일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전체 이 도시지역 중에서 이 주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10.9% 정도 해당이 되고요. 상업적은 한 0.9%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될 정도로 면적 규모가 상당히 적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여주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주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구도심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도시가 이렇게 보면은 도시가 먼저 형성이 될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를 따라서 물가를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심권이 개발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을 따라서 시청이 자리 잡혔고 그 주변 일대가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여주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도심권, 그리고 지역 중심권이 대신 동래, 여기 능서, 가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역은 이쪽이고 이제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남 지역, 가남과 그 다음에 능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내 지역 이렇게 중심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주 중심권으로 해서 사실은 이천에서 여주로 연결되는 요 라인이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서 전철역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중심권에서 외곽 쪽에 한 요 정도 주변에 이렇게 경강역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역이 향후에 이제 원주로 해서 개통이 될 텐데, 아무래도 경강역 역세권이 들어와 있는 능서 지역과 그리고 여주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주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이 집중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가 예전에는 이렇게 동서로 향하는 이 영동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어서 여주 도심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IC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여주 IC입니다. 그러니까 여주 IC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여주 IC 하나밖에 없었던 도시가 이제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이쪽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생기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여주 분기점까지 개통이 됐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연장이 돼서 양평에 있는 이 옥천까지 연결돼서 양평에 있는 옥천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능서 지역 인근에 이제 IC가 하나 들어왔고, 이게 남여주 I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또 IC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분기점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신 쪽에 가까운 지역에 요 밑에 보면은 대신 IC가 하나 있고, 이쪽에 좀 오른쪽에 보시면은 북내 지역 중심으로 내려올 수 있는 루트로 해서 동여주가 개통이 되어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과 그리고 이쪽에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 IC 새로운 IC가 또 생김으로 해서 IC 주변으로 해서 어떤 개발의 여건을 갖추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아무래도 역세권 중심을 따라서 이천에서 원주 가는 이 방향권 중에서 능서와 그리고 원주 도심권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가장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하단에 이제 일단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주 IC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된 동네가 이쪽 남한강 밑자락인 여주 시청이 잘 잡혀져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이제 구도심권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장 노선인 전에는 요렇게 여주 분기점까지 개통이 되어 있었는데 요 위쪽으로 해서 추가 개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서여주 IC가 개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보면은 이제 북여주 IC, 그러니까 그리고 능서 쪽에 가까운 이쪽에 지금 서여주 I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북여주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사실 남여주 IC가 하나 더 있어요. 남여주 IC. 그러니까 남여주 IC, 그 다음에 서여주 IC, 북여주 IC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용동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지금 대신 쪽에 IC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동여주 IC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따라서 IC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제2용동 고속도로를 따라서 네 개, 현재 5개가 더 들어오면서 IC가 5개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주 IC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여주를 통과하는 IC만 하더라도 한 6개 정도 IC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분기점은 이제 고속도로가 크로스가 되는 곳을 JCT라고 하고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분기점이 이제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올라간, 원래 여주 분기점이 있었지만은 여주 분기점이 하나,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분기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기점이 2개가 생긴 지역이고, 그 다음에 IC가 한 6개 정도 새로 생긴 그런 어떤 아주 교통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쪽에서 오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제2용동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이제 용이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의 코드와 그리고 문화의 코드, 역사의 코드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드로 잡고 있냐면은 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서울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여주 쪽에 어떤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타운하우스 개념의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음을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 교통이 좀 많이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제2용동 고속도로 요렇게 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지역에 IC가 이렇게 새롭게 대신 IC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요주 IC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동요주 IC 주변으로 해서 서울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조망권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떤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의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북여주 IC하고도 연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여주 IC와 그리고 요 대신 IC 끼고 그 다음에 요 바운드리가 남한강 물자락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자락을 끼고 있는 조망이 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이런 개념의 어떤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여주가 이제 많이 어떤 교통이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땅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에 대한 승격에 대한 어떤 바람도 있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의 어떤 영향권으로 해서 이 여주를 지나가는 어떤 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천보가, 이포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주보가 있습니다. 여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단 쪽에 내려보면은 여기가 경강보라고 있습니다. 강경인가요? 경강보가 있는데, 이 보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를 따라서 그 주변에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많이 이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따라서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여주 쪽, 여주보라든지 여기 이포보가 자리 잡혀져 있는 이포보 주변 일대에다가 수변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요 주변 일대 땅값들이 많이 폭등을 한 사례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소 꺼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면서 폭등을 했지만 그런 어떤 폭등된 지가가 조금 이제 주춤하고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에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는 거품이 좀 더 꺼지고 나면 한번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충분한 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주는 워낙 교통망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도권으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전철 역세권이 들어감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제 후광 효과도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한번 지금 꺼져가고 있는 어떤 지가 이 부분들이 한번 재차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동네가 이제 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사면 쪽하고 이쪽 대신면 쪽, 대신 IC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이 대신면 쪽 주변 일대가 상당히 한때는 달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물길 따라서 이쪽에 이쪽 여주 읍사무소 주변일대 강천보였죠. 강천보 주변과 그리고 여주보 주변이 한때는 상당히 달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주의 어떤 이제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들 그 주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신 IC 주변하고 부교시 IC 주변으로 해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포 복까지 포함해서 수변 도시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여주의 핵심 지역으로 땅값이 올라갔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하단 쪽에 보면 서여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능서역, 그러니까 IC가 새로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능서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주의 지가 상승의 어떤 요인을 크게 자극을 시켰던 지역이고, 인구 유입을 상당히 극대화시켰던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여주보하고 지금 현재 강천보 주변 일대 요런들 보 주변으로 해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주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도시지역은 현재는 없지만 현재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 개발되고 있는 바운드리 주변에 땅값들이 많이 올라간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기대치, 역세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따른 어떤 기대치가 짬뽕이 되면서 한때는 엄청난 지가 상승의 어떤 지역으로 떠올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수도권 쪽에서 토지 투자 1순위 하면은 여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전철역도 개통이 되고 또 4대강 사업도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조금 이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이 그만큼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다가 조금 이제 다소 꺼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다소 꺼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만 워낙 그 내재 가치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땅값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이제 도시 지역을 따라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요게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장으로 새로 뚫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이제 서여주, 그다음에 이제는 북여주,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남여주가 하나 있는데 요 IC가 2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대신 IC, 그리고 여기 이제 동여주 IC 5개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제 경강역인데, 경강역이 현재 여주 역사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능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역사,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원주 방향으로 해서 계속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가 이제 요 지역이 지금 노란색으로 잡혀져 있는 이 도시적 부분이 여주의 이제 구시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와 새로 신설된 여주 역사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그래서 요 지역이 가장 이제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능서 부분은 능서 IC하고 그 다음에 능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서여주 IC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부도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북여주 IC 주변과 이렇게 현재 대신 IC 요 주변은 강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조망권을 좀 끼고 있는 전원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펜션, 그 다음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지역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지만은 향후에도 좀 약간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여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여주가 집가 상승이 너무 기대에 차서 올라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춤하면서 꺾이고 나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도심권 주변, 그리고 그 다음 능서 주변, 그 다음에 여기 대신, 그리고 요 주변 금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산 일대, 그 주변 일대에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주에서는 상당히 재미를 보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여기 뭐 동여주 IC가 개통이 된 주변 바운드리 요런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통이 이제 뚫리는 지역을 따라서 이제 주거 지역을 찍어져 있는 지역을 보면 요 지역들, 그다음에 요 지역들, 그다음에 요 지역들, 그 다음에 여기 능서 쪽, 요 지역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핵심 지역으로 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중심권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중심권에서는 여기가 이제는 이제 중심권이다 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한강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울하고도 상당히 이제 어떤 밀접한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남쪽이 원래는 이제 북쪽, 이제 북쪽, 이제 강북이 먼저 개발이 됐어요. 강북이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강남으로 확장이 돼서 계획도시로 이제 강남이 개발됐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입지를 보게 되면 사실 남쪽보다는 이제 북쪽이 낫습니다. 왜냐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터는 이쪽 강남보다는 사실 강북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뜨는 이유가 강을 바라보면서 남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뭐 여주 역사가 들어오고 도심권이 이쪽 강 이남 쪽으로 해서 집중화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강북 쪽, 그러니까 요쪽 이 북한강을 끼고 요 위쪽에 있는 그 지역들 중에서 도시 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주거지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도시적 확장이 되는 이 지역도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쪽에 위쪽 이제 상단 쪽에 해당이 되는 도시 지역,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라든지 상업적으로 이제 찍어놓기만 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집중화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여주 쪽에서는 이쪽 강 이북 쪽에 뭐 천성동이라든지 그 오학동이라든지 요런 일대 지역의 도시적 내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상업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선
이런 지역들은 뭐 오래 가지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는 뭐 상당한 지역으로 나중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능서 쪽 요 IC하고 능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신시가지 개념이죠. 역세권에 따른 어떤 신시가지 개발권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당연히 여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 대신 쪽인데 요 지역도 요 지역은 이 제2영동 고속도로에 따른 어떤 수도권의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강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을 따라서 당연히 인구 유입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한번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보면 이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자, 동쪽으로, 이 서쪽으로는 이천시하고 접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북쪽으로는 여러분들, 자, 왼쪽으로는 이천시가 자리 잡혀져 있고, 북쪽으로는 양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원주를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요 지역은 현재, 음성이죠. 음성, 그 다음에 감곡,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 충주 쪽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샌드위치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주의 이쪽해서 지금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여주의 중심권을 강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권을 따라서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겠고요. 이 남한강을 따라서 여주는 당연히 여주시청이 자리 잡혀 있는 이제 구도심권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이 자연 발생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새로운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고 제2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면서 대신 IC와 그 다음에 동여주 IC, 그 다음에 여기 북여주 IC와 서여주 IC, 남여주 IC까지 총 5개의 IC가 또 신설이 되면서 교통의 주축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던 대로는 여주 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이쪽 강 이북 쪽 여기 오악동이라든지 천성동 일대 도시적으로 지켜져 있는 주거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주 서여주와 그 다음에 능서 역사가 들어와 있는 능서 역세권 주변 일대에 당연히 신시가지 개념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여주와 금사면과 대신면 그 사이에 있는 요 지역 대신 IC와 북여주 사이에 그 다음에 요 강을 끼고 있는 강자락을 끼고 있는 그런 토지들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뭐 자연녹지 뭐 이런 땅들도 상당히 집가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핵심 지역을 제가 좀 찍어본다 라고 하면 자 주거지역을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겨냥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전철 역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능서역입니다. 그러니까 능서역 주변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켜져 있고 당연히 여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당연히 지금도 가격이 땅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오른 놈이 오른다고 그쪽 주거지역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여주 역사가 끼고 근데 구시가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쪽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요 지역에 현재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들 왜냐하면 강 이북 쪽이 사실은 입지적으로는 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앞으로 신시가지로 이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을 저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 이제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제 요 지역들 아까 이거 대신 쪽
대신 IC와 요 강자락을 따라서 있는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 지역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넓게 보고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강 이북 쪽인 천성동, 오학동 일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능서역사 주변, 그리고 대신면과 그리고 여기 금산면 일대에 있는 강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요 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여주권에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봐도 절대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여주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주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떤 교통의 어떤 핵심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인구 유입이 됐고, 그리고 개발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도 이런 어떤 교통이 좋아짐으로 해서 교통이 좋아진 것들이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도심권이 이제는 계속 집중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앞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도권 정비구역보다는 자연 보존권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으로 개발이 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좀 집중적으로 개발될 곳을 투자를 하는 게 나은데요. 그 집중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대로 아까 그 여주 현재 구시가지 위쪽에 해당이 되는 오학동이라든지 천성동 일대, 그리고 능서 역세권이 자리 잡혀 있는 능서 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 지역 그 주변 일대, 그리고 현재 이포보가 있는 대신권, 그리고 금산면, 여기 새로운 고속도로가 IC가 북여주 IC, 그리고 대신 IC가 생긴 그 주변 일대 강자락을, 그러니까 남한 강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도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교통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분들이.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좀 더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각 지자체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되는 어떤 지역들, 어떻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렸고, 향후에는 정말로 핫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항상 토지 투자는 뭐 숲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떤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